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연결하겠습니다. 김동공 대리 오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이 3,300선에서 거의 뭐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거래는 계속해서 지금 뭐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말 이후로는 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또 거래가 한산한 뭐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자, 오늘 시황 먼저 좀 전해 주시죠. 네, 전일에 나왔었던 지표들 몇 가지를 이제 좀 간략하게만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일단 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일단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그 내면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온 것들은 6개월 연속 상승세다라고 하면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삼선 도시에 대한 상승률이 이제 예전과, 그러니까 좀 시장의 기대치만큼 원하지 않았던 모습들이었고, 4선 도시와 5선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중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회복이 전국적으로 좀 넓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팽배해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조 PMI가 기준선을 하회해서 일단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뭐 예상치보다는 일단 조금 좋게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기준선인 50을 넘어서지를 못했다는 점들이 두 가지 좀 부담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저항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3,450포인트에 대한 저항 테스트 과정들이 일단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4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난번 박스권 상단 라인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던 3,25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역시의 흐름들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3,300포인트 구간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 3,450포인트에 대한 벽을 넘지 못해서 다시 한번 3,250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2단 박스권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나가는 그런 국면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은 지금 농업 그리고 인터넷, 증권, 항공 업종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하락하는 업종들은 항공, 우주, 수력, 제약 그리고 자동차 업종 등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에 대한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도 백중세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지금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연속해서 이슈 보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대형사들 특히나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를 했던 업체들 쪽에서 미디어 쪽 콘텐츠 쪽에 대한 관심은 좀 예전부터 있어 왔었는데요. 최근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활발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 먼저 좀 전해 주시죠. 네, 최근에 중국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표부터 표부터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표는 문화 미디어 산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 금액입니다. 지금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 기조를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던 표에는 2014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 현재치는 14년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안내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고정자산 투자가 최근 들어 좀 탄력을 받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16일부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서 4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정도를 들여서요. 중국 최대 동영상 업체인 유쿠더우를 인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업에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0월 19일엔 샤오미가 드라마 및 영화 제작사라고 볼 수 있는 신성당 회사에 지분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컨텐츠 분야에 좀 투자를 하면서 사업 영역들을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영국에 이제 방영을 하는 구간들 동안에 영화 합작 MOU까지도 체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가장 최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10월 27일 날에는 러스왕이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를 하면서 내년 시장에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이 러스왕은 LETV라 해서 TV 관련된 컨텐츠 사업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의 유수의 대기업들이 문화 컨텐츠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고 투자 금액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규모가 최근 들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좀 침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지금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시장들에 대한 것들이 그 수요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산업에 대한 수혜주들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들은 북경 가화 케이블 TV와 그리고 동방명주 그리고 중문미디어 그리고 시대출판과 같은 이런 엔터주들 미디어주 엔터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 국무원에서 이 농촌개혁 종합성 실시 방안을 어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엔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 문제는 뭐냐면 도시화 그리고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워낙 심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벌어진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지금 현재 중국의 도시와 농민들에 대한 소득 격차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로 와서 이제 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불법 체류자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적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부, 그리고 공인, 그리고 농민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농민에 있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하면 도시에 와서 공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도시로 와서 생활을 하면서 호적과 불법 체류 개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살게 되면서 농민공이라는 사회 문제를 일단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숫자가 중국의 전체 1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민공들은 도시 생활에서도 가장 최저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계층으로 일단 지금 현재 시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좀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들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내놓은 정책이 10월 24일 날에 중국 국무원에서 농민공을 위한 호구제도 개혁을 조례를 하겠다는 것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농민들은 도시 와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9개월 정도 거주를 했을 경우는 임시 영주권 개념의 그런 이제 증서를 발부를 해서 생활 수준을 올리겠다는 것들을 하는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정책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농민공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농민공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의 소득 문제에 대해서 이것들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발표된 것이 이번에 농촌 개혁 종합성에 대한 실시 방안들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까지 도시화율을 60%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0년이 됐을 경우 남은 40%에 대한 농민 인구에 대한 수준들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정책적인 방향성들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제일 트랙터 한 종목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개혁 실시안에서 발표된 수혜주를 참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심천에 많이 상장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성강통이 좀 시행이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좀 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후강통 제도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제일 트랙터가 한 종목이 지금 유일한 상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트랙터는 이름에서 마찬가지로 트랙터, 농기구를 만들고 있는 회사니까 앞으로 이 농촌의 현대화가 이루어질수록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후광통 유망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상위 제약그룹을 일단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들부터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위 제약그룹의 밸류에이션적인 가치를 살펴보면은 현재가가 대략 18.7위안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재 가치 적정가는 29위안 정도로 계산이 되면서 앞으로 생산 여력은,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55% 정도 여력들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치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보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업이익률과 ROE, ROA가 전부 다 우상향 기조를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ROE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걷고 있다는 것들이 아주 큰 이제 좀 호조세의 요인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좀 실적들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약품을 제조하고요. 그 제조한 의약품들을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45%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인구의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결국은 제약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고령화에 따른 흐름들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실적들 개선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30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매출액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년 동기 매출액이 대략적으로 15% 정도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진출한 O2O 사업에서의 사업 전망 역시도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세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마감까지 한 30여 분 남아 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3,300 초입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일간 기준으로는 거래가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차트로는 10월 21일 날 이후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감 앞두고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비와 동일하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라인, 3,450포인트에 대한 라인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제시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지난번에 지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라인들이 이젠 저항대에 대한 역할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라인대를 강하게 넘어가지를 못한다라고 해버리면은 결국은 좀 흘러내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넘어갔을 때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하단부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박스권에 있었던 이 상단부에 대한 가격이 대략적으로 3,25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3,250포인트를 바닥으로 한 3,400포인트와 3,2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한 새로운 신규 박스권들이 지금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흐름들이 주가가 흘러내려서 하단부에 와서 지지가 확인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을 경우 다시 한번 재차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좀 어떠실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이나나우 김동공 대리였습니다.